안녕하십니까. 아이작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기 기초이론으로서 위상과 이상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학습 목표는 pH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위상과 이상차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럼 뜬금없이 지금 그림에 얘 누구예요? 토끼죠? 얘 누구예요? 거북이죠? 오늘은 위상차를 갖다 토끼와 거북이 동화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상차 하면 제가 설명을 다 하겠지만 토끼와 거북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 누가 이겼을까요? 네, 그렇죠. 동화에서는 토끼가 잠자고 있어서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전기 분야에서도 항상 전압과 전류가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전기를 조금 더 공부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위상차,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리고 역률, 코사인 세타까지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P는 이꼬르 VI 코사인 세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지금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불러요? 역률이라고 부르죠. 이 세타가 뭐예요? 위상차죠. 위상차. 그래서 이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이상차를 얘기하는데 지금 토끼와 거북이처럼 전기 분야에서도 전압과 전류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기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특히 발전소를 적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실이 적어야겠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 달리기 시합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전압과 전류가 손을 잡고 꼬린 지점으로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상차를 공부하고 나면 동위상, 위상차가 없다는 말을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수용가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하겠습니다. 전압을 토끼라고 생각하고 전류를 거북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전압과 전류의 이상차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제가 이제 설명한 것만 여러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상은 한자로도 써봤습니다. 그리고 페이즈라고 페이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위상이라는 것은 전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동이나 파동과 같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 중에 어떠한 시점, 물리학에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에 대한 어떠한 시각 또는 어떠한 장소에서의 변화의 국면을 가리킨 용어다 그러는데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상과 이상차라는 것은 직류에서는 우리가 위상차라는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어디에서 얘기합니까? 교류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상차는 주파수가 같은 두 개 이상의 사인파 교류 사이 시간의 차이를 말한다. 그래서 위상각은 세타를 얘기한다. 그리고 오메가 t, 2파이 ft 돼 있는데 이 오메가가 뭐예요? 각속도죠. 그래서 교류회로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죠. 순식값은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이 사인파 교류 안에 있는 이 뒷부분, 오메가 t 뒷부분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어쨌든 사인파 그리고 오메가 t, 오메가가 뭐가 들어있어요? 오메가가 2파이 ft 중에 f가 뭐예요? 주파수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상용 주파수는 몇이에요? 60Hz죠. 그래서 주파수가 같은 것끼리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다른 것끼리는 위상차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그냥 V1, V2 해가지고 전압 두 개를 비교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 현장에서 V, 전압과 전류의 이상차를 비교한 건데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이 X축이 뭐예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Y축이 뭐예요?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전압이나 전류의 크기를. 그리고 우리가 흘려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이태리처럼 쓰게 되면 이거는 순식값이라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파란색과 빨간색인데 원래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변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이렇게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Y축을 꼬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시합에서. 그러면 V1과 V2 중에 뭐가 먼저 도착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 상체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했어요. 파란 게. 그리고 이 부분이 빨간색이 아직 덜 도착했어요. 그래서 V1보다 V2가 늦는다는 것만 보인다면 여러분들 이 상체가 끝난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실제로 뒤에 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V2가 V1보다 위상이 뒤진다. 뒤진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늦다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위상체에서는. 그래서 V1, 다른 말로 말하면 V1이 V2보다 이걸 위상차를 세타라고 하면은 세타만큼 앞선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V2가 V1보다 위상이 세타만큼 늦는다, 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압과 전류와 주파수가 같은 상태에서 크기만 다른 것이죠. 네.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1주기당 그대로 이 파형이 그대로 겹쳐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꼬린 지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치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동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상. 전압과 전류의 이상차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실제로는 이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파 교류에서 유상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순식값을 쓰게 되면 V1을 Vm1 sin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고,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으면 여기에는 뭐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0도가 감춰 있는 거죠. 보통 이거를 뭐라 그래? 기준이라고 하죠. 기준. 아무것도 없는 거를. V2는 어떻게 돼요? Vm2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호까지 여러분들이 뭐라 생각하면 돼요? 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타만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이 앞에 부호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플러스 세타면은 플러스 세타를 위상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어때요? 0보다 마이너스 세타니까 0에 비해서 빼면 어떻게 돼요? 뒤지죠. 그래서 이 그래프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V1이 앞에 있고 V2가 뒤에 있는데 이 부분이 뭐라는 말이에요? 세타란 말이죠. 그래서 V2가 V1보다 이상이 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동상, 위상차가 있다 없다? 위상차가 없다. 그걸 동위상이라고 하는. 동위상. 그래서 교류 V와 I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 교류를 V와 I에 서로 동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를 찾아보면 보이지 않지만 0도라고 볼 수 있고 전류도 0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돼요? 일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예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은 덮으시고 다음 식 보고 교류전압 V와 전류 I의 위상관계를 설명하시오. 전압의 위상은 몇이에요? 이걸 세타 1이라고 하면 세타 1은 몇이에요? 플러스 30도죠. 자, 전류를 세타 2라고 하면 전류의 이상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30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뺐을 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에서 뭘 뺐어요? 세타 1에서 뭘 뺐습니까? 세타 2를 뺀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마이너스 30을 뺐기 때문에 몇이 되는 거예요? 60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압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느리다는 얘기예요? 전압을 기준, 전압에서 뺐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전압의 위상이 앞선다는 얘기죠. 반대로 뺐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세타 2에서 세타 1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0에서 뭐예요? 30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0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60이니까 어떻게 돼요? 전압이 전류보다 30도만큼 앞선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전류에서 전압을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0만큼 전류가 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전압보다 60도만큼 뒤진다. 그래서 뒤진단 말은 늦다란 얘기고 앞선단 말은 뭐예요? 빠르다는 얘기죠. 빠르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상, 지상 얘기까지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전압을 기준으로 얘기했느냐, 전류를 기준으로 했느냐를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을 기준했을 때는 순서가 세타1은 세타2가 되는 것이고 전류를 기준했을 때는 세타2에서 세타1을 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PHET를 활용해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 교류전원이죠. 여러분들 교류전원 이렇게 교류전원에다가 코일을 연결했을 때 인덕터죠. L만의 회로 코일을 연결했을 때의 위상차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R, L, C 직렬회로 병렬회를 다 이해하신다면 지금 이 부분을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목적이 뭐예요? 위상이 뭔지 아는 거고 위상차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이해가 되시지 않더라도 위상이라는 게 이 그래프상으로 차이가 나는 거라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만의 회로에서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만큼 앞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는다. 나중에 여러분 RLC를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시면 숙지를 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위상을 처음 들어봤다는 가정하에 위상이 앞선단 말은 위상이 빠르단 말을 같고 위상이 늦는단 말은 위상이 뒤진단 말을 같다. 그러면 이건 공급 전압이고요. 얘는 L에서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L 회로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전압 파형은 일치된 걸 볼 수가 있고 전류의 파형을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90도만큼 차이가 나게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전압 그래프와 전류 그래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결국은 위상차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PHET 한번 화면을 제가 띄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HET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PHET 실행하셔가지고 물리 시뮬레이션 들어가시게 되면 물리학 분야에 보면 이 그림 모양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로 서큐트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화살표를 보게 되면 교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차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AC. 이 상태에서 코일을 연결했을 때에 이렇게 파형이 측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전기공사 현장에서 위상차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RAC 회로를 다 실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